누군가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개발자한테 맡기는 거는 리소스 낭비에 해당되죠. 잘 잘라서 문제를 정의하고 잘 잘라서 프로젝트화 시키지 않으면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발해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티타임즈 조준현 기자입니다. 오늘 문과생 출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코딩한 줄 몰라도 IT 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고 하는 분입니다. 진짜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최근에 코딩 몰라도 됩니다라는 책을 내신 오늘 도근양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제가 간단하게 이력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롯데그룹 공채로 입사하셔가지고 10년간 엘롯데, 롯데닷컴, 롯데온, 롯데 이커머스 서비스를 다 기획을 하셨죠. 그리고 현재는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고 있는 지그재그라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프로덕트 오너 그걸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보시는 분들은 프로덕트 오너가 뭔지 잘 모르실 거잖아요. 뭐 좀 이따가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대학교에서는 또 사학이나 경영학 이런 걸 또 공부하는 또 전형적인 문과생. 찐문과생이에요. 그쵸. 찐문과생. 그래서 오늘 어떻게 문과생들이 IT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고 또 가면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좀 생소한데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IT 회사에 문과생들이 좀 많은지가 궁금해요. 문과생 범주로만 따져도 일단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과생만 있는 게 아니라 예체능계도 있으시고, 예를 들면 예전에 예술을 했다던가 뭐 음악을 하셨다던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대기업에서는 더 공대생을 채용하려는 트렌드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기존의 HR이나 이런 기업들이 IT를 지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부에 IT 인력을 확보를 하려면 이게 뭐 하는 직무인지를 알아야 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 HR 직무까지도 다 공대생들을 뽑는 트렌드가 생겼다고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아, 회사에서? 그러니까 모든 직무들을 뽑을 때 네. IT가 중요해. 온라인 사업을 해야 돼.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 IT 잘 아는 친구들을 뽑아야겠네 하니까 그냥 모든 예전에 문과생들 뽑던 직무들까지도 이제 공대생을 뽑는 트렌드가 생긴 거죠. 공대생이면서 HR 할 수 있는 애. 네, 공대생이면서 마케팅 하는 애. 네,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실제 가기가 좀 좁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반대로 지금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대를 다니는 친구들도 본인이 코딩으로 입사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 자기들이 거기서 비즈니스 공부를 하고 온라인 사업 공부를 하고 거기서 온라인의 직무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입사처들을 찾는데 문과생 분들은 처음부터 나는 지금 코딩을 배워야지만 되는구나. 나에게 부족한 건 코딩이야. 일밖에 없어. 코딩밖에 살 길이 없어. 이거밖에 코딩이야, 없어. 디자인이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쪽을 먼저 문을 두드리고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 기획 직무가 IT 회사에서 개발자랑 가장 밀접하게 일하는 비개발 직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런 직무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그 준비 과정 자체도 코딩을 배우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비개발 직무인데. 개발이 필요 없는 사실 직무인데도 코딩을 배워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 약간 개념이 다른데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이 IT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개발자랑 소통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건데 학원에 가서 배우는 거는 공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공식 같은 걸 배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서 배우면 헬로 월드 배우고 와요. 처음에. 네, 그거 많이 들었어요. 크롤링 배우고 그래서 화면 긁어오기. 근데 그 기술 가지고 내가 IT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누가 나에게 헬로 월드를 시키겠어요. 헬로 월드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건데 어떤 함수 값을 해놓고 그걸 지정해놓고 이걸 프린트 이렇게 하면은 저장해놨던 뭔가를 출력하는 개념으로 헬로 월드를 가르치거든요. 그냥 그 영어에서 보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저희가 문과생들 코딩학원 가면 배우는 첫날 게 배우는 게 그건 거죠. 그거 6개월 동안 이제 아무리 배우고 간다 해도 영어 회화가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어만 외우고 가는 네.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 계속 This is 애플 이런 것만 다 배우다가 입사를 하려고 하면 그걸로는 코딩 테스트 통과를 못 하겠죠. 영어 회화가 돼야 되듯이 코딩도 언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그걸 창작을 해서 글을 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배우는 것 자체가 중간에 흥미를 잃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를 처음에 하느라 시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코딩 강의들을 봤을 때 업무 자동화라는 관점으로 되게 강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업무 자동화도 이 사람들이 꼭 자기가 개발할 필요가 없을 수 있거든요. 코딩을 문과생이 배웠을 때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이걸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인다,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얻을 수 있긴 한데 스스로 배운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직접 가서 개발자의 뭐 소스를 뜯어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옛날 단어 같긴 한데 네카라쿠베라고 있었잖아요. IT 기업들 약간 유명하고 많이 지원하는 곳. 지금은 네카라쿠베 당토직야까지 됐어요. 무슨 암호 같아요. 당토직이야. 저도 이벤처에 보고서 대충 맞춰봤거든요. 전문 같다 그러더라고요. 우선 네이버 카카오겠고 네. 라인, 그다음에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네. 직방, 야놀자. 맞아요. IT 회사도 이렇게 많고 요새 인기가 많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여전히 좀 계속 이어진다고 좀 느끼시나요? 취준생들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 많이 만나잖아요.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근데 편견도 있지만 실제로도 그랬던 게 기존의 회사들에서는 주니어가 성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길게 보잖아요. 근데 이런 스타트업들에서는 개인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주고 회사의 성장 자체가 되게 빠르니까 그렇죠. 거기서 CEO분들도 느끼는. 되게 젊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되게 원하고 이 회사들에서 얻는 그런 성장의 에너지 같은 것들을 바라긴 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IT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그 약간 허들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이 여기서 그냥 IT 개발자들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이렇게 해서 착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상상하잖아요. 비개발자도 있지만 되게 보조적인 역할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에는 네. IT 회사에서 왜냐면 맨날 개발자만 뽑는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 비개발자와 개발자 이런 비중의 차이가 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회사는 개발자를 많이 뽑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메이커예요. 진짜 생산 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생산 라인을 되게 스마트하게 가동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가 계속 과제로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키는 거랑은 달라요. 이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거를 같이 해결할 방법들을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따져서 누군가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개발자한테 맡기는 거는 리소스 낭비에 해당되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정의를 했을 때 그 문제를 개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치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의 간극을 알려면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벌며 법은 어떻게 여기서 정책들을 못하게 막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집을 해주는 사람은 누군가가 있어야지 이 개발자가 온전히 자신의 리소스를 개발하는 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역할의 중요성을 그냥 기존의 인원들이 하고 싶은 거 많이 생산해내면 되겠지. 그러면은 개발자만 많으면 만들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말 잘 잘라서 문제를 정의하고 잘 잘라서 프로젝트화 시키지 않으면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이즈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당장 뭐 배달의 민족만 보셔도 배달도 있고 배민원도 있고 뭐 전국 별미도 있고 선물하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개발자들이 나는 선물하기를 개발해야지 하고 그걸 다 판단하려면 그것저것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첫 아이디어가 개발자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대부분 회사는 CEO에게서 나오는데 그렇죠. CEO의 역할은 개발자가 아니라 CEO의 역할은 처음부터 기획에 관련된 거죠. 본인이 상업 아이템을 기획을 한 거고 본인이 거기서 기술력이 있으면 구조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본인이 처음에 잘 그림을 그려줄 수 있지만 나중이 되면 이 사람은 기획은 이런 저 같은 기획자나 PO들에게 롤을 넘겨주고 개발에 대해서는 CTO라고 하는 직무들이나 아니면 그 개발자들에게 롤을 넘겨주고 본인은 투자나 보통 IR 같은 데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몰려있던 직무가 점점 흩어지는데 초창기 스타트업 대표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적인 부분이 이제 개발자인 거가 이제 오해를 살 만한 포인트긴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개발자기 때문에 더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빨리 할 수 있었던 건 팩트거든요. 우리가 근데 다 창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전문적으로 기획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마케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되게 다양한 직무들이 필요로 하죠.
얘기를 들으면서 약어가 벌써 몇 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쓰는 게 있을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을 하시는 PO도 되게 궁금하고 사실 네. 그러니까 개발자의 영역보다는 비개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군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회사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직무들이 있어요. 지원 부문. 일단 회사가 커지면 HR이 있어야 되고 총무라고 해서 이 뭔가 이 회사의 인프라라던가 구조라던가 하는 직무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구매에 대한 역할도 하시고 그다음 법무. 근데 이 직무 세 가지는 어느 회사나 있으니까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IT업에서 이 세 가지는 되게 좀 특별한 역할들을 해요. HR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인재 전쟁이 진짜 심각한 상태에서 기존처럼 그냥 채용 공고 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절대 인재를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것도 열고요. 배달의 민족도 그렇게 열어서 사람들 되게 이런 메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부분도 HR이 직접 하고 특별한 보상제도나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IT 기업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것도 놓칠 수가 없어. 맨날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지상 천국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일할 때 뭐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 같은 경우도 총무팀에서 되게 신경을 써야 돼요. 개발자는 개발자의 언어로 얘기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의 언어로 얘기하고 저 같은 문과생들은 사용자의 언어라던가 아니면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언어라던가 그런 다양한 용어들로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대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롤들도 있고요. 법무는 저희가 온라인 사업 보시면 타다 사례 같은 거 보시면 맨날 그렇죠. 느껴지시잖아요. 법적인 게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구석구석하게 들어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던가 전자상거래법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으로 달고 다니고 간편결제를 붙인다던가 그런 뭐 여신법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되게 많이 검토를 수시로 해야 돼서 개발자분들이 그걸 다 인지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편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예시로 드는 게 저 같은 기획하는 사람도 그렇고 개발자도 그렇고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동의 체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저희도 아이고 너무 귀찮을 때 다 그냥 체크로 해놓으면 안 되냐 처음부터 버튼만 누르면 되게. 네. 근데 그런 거 안 되거든요. 처음에 공란으로 남겨놓고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확인하고 본인이 체크를 수 하도록 있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가이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법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게 네. 해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데이터를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법적인 이슈로 있어서 그런 거를 다 일일이 개발자가 이해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랑도 많은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케터, 영업, 저 같은 기획자 이런 건 되게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고전적인 롤인데 이 롤들의 일하는 방식이 약간씩 바뀌어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기획자라는 게 이제 클래식한 이름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롤이 약간 바뀌어서 기존에는 위에서 시키는 서비스를 빨리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생산자로서의 서비스 기획자라면 지금은 프로덕트라고 하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커다란 시스템 단위를 주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설계를 하고 개발자들이랑 상의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는 약간 의사결정의 역할을 같이 하는 역할로 확장되면서 이름을 프로덕트 매니저 또는 프로덕트 오너 이런 식으로 붙이고 오너. 있고요.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매입을 해오는 그런 세일즈의 역할이 더 세일즈죠. 컸다. 그리고 MD의 역할이 되게 컸다 그러면 이커머스는 특징적으로 좀 매입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셀러하고 고객 사이에서 중간 연계를 해주면서 이 균형을 잘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름이 어카운트 매니저라던가 AM. 네, 그리고 카테고리 매니저라던가 이런 CM. 식의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영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시죠? 저도 되게 낯설었는데 이게 금방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문과생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직무명은 마케팅, 영업, 채용 담당자 이런 식인데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잘 못 게다가 알아보고 IT 회사에 영어 이름 돼 있는 직군은 우리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그런 이름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라는 내용들을 좀 쓰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지그재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의 PMPO들이 하는 일을 보통 말씀을 드리면 이 앱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이렇게 쫙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클릭을 해서 넘어가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일 수 있어요. 많은 상품 중에 무조건 하나라도 클릭해서 결제까지 이어지게 한다. 네, 그러면은 이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고객들은 뭘 잘 클릭하더라 이런 정보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아, 만약에 여기에 리뷰 개수를 표시를 더 해주면 고객이 더 많이 클릭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획이 나온 거죠. 여기에 리뷰 개수를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이 리뷰 개수는 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나? 개발자에 물어봐요. 우리 리뷰 개수를 카운트하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걸 보여주는 것도 개발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랑 상의를 해서 리뷰 개수라는 디자인을 얹혀봐요. 디자인을 앱에다. 그리고 그걸 개발자랑 상의를 해요. 이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 그러면 개발자가 그거를 상의를 하면서 수많은 케이스들을 얘기해요. 근데 리뷰가 한 개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리뷰가 100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아니면은 그런 케이스들을 물어봐요. 그럼 표시를 리뷰가 없어요? 그럼 빵개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영역은 표시를 안 할게요. 리뷰가 100개예요? 그럼 표시를 할게요. 리뷰가 1000개 넘어요? 이건 별표를 달아서 표시를 할게요. 이런 정책을 정리를 해요. 그걸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같이 정리를 하고 그걸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왜냐면 가설이 리뷰가 많을수록 구매가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가설을 세워놨으니까. 그럼 사실 약간 개발자한테 약간 떠먹여주는 느낌이네요. 이걸 모든 걸 다 그림을 그려서 줘야 되는데. 하지만 근데 개발자가 그 안에서 굉장히 큰 범주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리뷰의 숫자를 가지고 오는데 데이터가 막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개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르게 가져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개발의 문제들을 해결해요. 그 기획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진짜 문제가 생기면 개발자가 이거 말한 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상품 리스트 띄우는데 3초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기획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이 문제를 똑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상의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여기서 이제 코딩으로 얘기할 것 같지만 어차피 기획자가 그걸 참여할 수 없고요. 그거는 개발에서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그럼 더 빠르게 하려면 뭘 없애면 돼요? 어떤 정책을 줄이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다른 방식은 없어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서 맞춰 나가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 약간 개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기획자의 역할? 네, 제가 하는 기획자의 역할이고 그리고 회사 내에는 기획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케터라던가 아니면 영업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내가 마케팅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이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려도 개발자 손을 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기획안을 정리를 할 거고 그럼 똑같은 소통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영업도 내가 이거를 더 티나게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이렇게 큰 쿠폰을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쿠폰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게 많을 건데 그럼 기획자랑 개발자랑 같이 만나서 제가 이런 쿠폰을 만들고 싶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뭐 다른 무슨 행사가 있을 건데 그때 최대 50% 쿠폰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고 뭐 효율이 얼마가 오를 것 같고 막 얘기를 하면 그때 기획자랑 개발자가 또 앉아서 아까처럼 이렇게 정책을 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죠. 회의가 진짜 많겠는데요? 회의와 의사소통이 너무너무 많아서 회의량이 진짜 많아요. 롯데에 계셨고 그 다음에 완전 IT 기업이 이제 지그재그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도 뭐 다양한 이커머스도 시도하긴 했지만 태생은 되게 오프라인 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는 아예 태생부터 이제 IT로 시작한 곳이고 그래서 약간 그 책에서도 봤지만 이 온오프라인 어쨌든 기업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책에서도 뭐 개발 3교대 설이니 뭐 되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례들 경험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좀 어떻게 달라요, 그게? 방금 말한 그게 이제 전형적인 온라인에 대해서 현업이 요청을 하는 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걸 요청할 수 있잖아요. IT 기업의 핵심은 가설을 놓고 그거가 맞는지 검증하면서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그게 100% 요구사항이랑 일치하지 않더라도 방향성에 맞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로 해소를 하는데 이게 전혀 사고 방식이 다른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왜 이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가불의 관계로 예전부터 많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전산실 옛날 그런 네네네. 느낌으로. 그리고 전산실은 보통 외주를 주잖아요. 계열사에 무슨 IT만 전담하는 그런 계열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을로 수주를 주잖아요. 그럼 일단 갑을 관계가 형성돼 있는 거고 그게 약간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다라면 알아서 네. 그냥 그대로 그냥 시행해주는 사람. 네, 그리고 그걸 검토하는 사람도 깊이는 못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에 맞추면 됐다라고 이제 느끼는 것도 문제죠. 그럼 그건 뭐예요? 개발 3교대설, 온라인 전단지설. 되게 약간 거창해 보이는데. 개발 3교대설은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뭐 우버를 봤어요. 당근마켓 요즘에 되게 그런 일이 많다 그러던데 외주사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당근마켓 같은 거 만들려면 얼마 내면 얼마 걸려요? 이걸 물어본대요. IT팀의 부서에 내려오면 그 말을 이제 일단은 해석을 해서 또 누군가가 막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 이미 당근마켓이 얼마나 기능이 많겠어요. 막 정리를 해요. 2년 나와요, 그러면. 그걸 당근마켓 같은 거를 만드는데. 네, 완전 같은 거를 만들려면 2년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2년이나 걸린다고? 그러면은 인원을 3배수로 돌리면 3분의 1로 줄일 수 있냐? 아니면 개발자를 3교대로 돌리면 빨리 지을 수 있냐? 이게 건설이랑 똑같이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이제 백화점 같은 거 지을 때는 진짜로 이제 3교대를 돌리면 미장하시는 분 3교대로 돌리면 건물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네. 들어가면 되죠. 근데 과거에는 IT 프로젝트를 개발 프로젝트를 건설 프로젝트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자를 많이 투입하면 당장 빨라지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미장은 물론 기술 차이는 있지만 해야 되는 역할은 동일한 이미 벽돌이 있고 그걸 쌓는 거잖아요. 누가 와도 티가 안 나는데 개발은 자체가 언어를 쓰는 거라서 대하소설을 쓰는데 한 문단은 A가 쓰고 두 번째 문단은 B가 쓰고 세 번째 문단은 C가 쓰면 이게 말이 문맥도 안 맞고 같은 얘기하다 딴소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오류 나는 거거든요. 아예 다른 건데 그거를 건설하는 것처럼 뭐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그 항상 뜬 소문으로만 듣는 개발 3교대설이에요. 개발을 3교대로 돌리면은 개발이 빨리 되지 않냐. 당근마켓 같은 거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온라인 전단지설은요? 온라인 전단지설은 온라인이 전단지는 많이 만들어봤으니까 전단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데 보니까 여기 화면에 이거 있던데 우리도 이거 좀 넣어줘 이렇게. 아 그거가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되게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요. 예를 들면 버튼이 원클릭 결제라고 하면 거기서 되게 복잡한 뭐 결제 수단도 연동해야 되고 뭐 피지사도 갖다 와야 되고 되게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버튼만 이렇게 포토샵으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그게 이제 온라인 전단지설이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해줘라. 굉장히 당황스럽겠네요. 그런 지시를 받으면. 지금 이런 IT 기업에서는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하겠네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면은 아까 그것도 상품 상세에서 한 번에 결제를 하는 게 필요해 라기보다는 지시 자체가 상품 상세에서 더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제 적절한 대안을 목적에 맞게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개발자랑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처음에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게 기존에 이제 전략 기획에서 너무 서비스 레벨까지 다 그림을 그려서 지시를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